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세요? 손주의 한마디에 정순자 할머니는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그날 밤 조용한 부엌에 혼자 앉아있던 할머니는 고요한 식탁을 바라보며 문득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 유기농이라 쓰인 김치, 전자레인지에 돌린 햄, 그리고 구워놓은 새우 몇 마리. 매일 먹는 밥상인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할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애써 모른 척 하고 싶었는지도요. 그리고 정순자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박태위 할아버지도, 최 여사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뭔가 먹고 나면 더 지치는 것 같아. 건강 챙긴다며 사 먹은 음식들이 왜 내 몸을 힘들게 할까? 그 이유, 어쩌면 우리가 믿고 먹는 음식 속에 작은 거짓이 숨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믿고 사온 유기농 김치, 고기보다 콩이 더 많이 들어간 고기 반찬, 값싸게 유통되는 수입산 생선이 제철 국내산이란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면요? 한 보건소 건강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대하라고 팔리는 새우들 중 절반은 흰다리 새우라는 값싼 수입산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품질도 맛도 몸에 주는 영향도 다릅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자신이 어제 구워 먹었던 새우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포장에는 큼지막하게 대하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아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라벨을 읽고 성분표를 들여다보고 휴대폰으로 원산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매일 먹던 밥상 속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햄은 보존료가 가득했고 유기농 김치는 인증 마크도 없는 브랜드였고 국산이라던 새우는 사실상 수입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먹는 이 밥상이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속지 않아야 내 손주도 우리 가족도 지킬 수 있겠구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의심은 하나둘 모여서 진실을 드러내고 결국 마을 전체의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 중 실제로 인류를 속이고 있는 최악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하고 그 음식을 통해 진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간 정순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차 한 잔 내려놓고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이후로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마트에서 할인 붙은 것만 사오면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내 몸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는 새우부터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대하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지만 작고 하얀 그 새우는 확실히 예전 시장에서 먹었던 대하와는 식감이 달랐습니다. 손주가 인터넷을 뒤져보니 대하인 줄 알았던 그 새우는 사실 흰다리 새우라는 수입산 양식 새우였습니다. 식감도 맛도 단백질 함량도 떨어지는데 포장지만 번지르르하게 바꿔 국산 대하처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보다 더 먼저 든 건 이런 걸 계속 먹고 있었다니 내 몸이 안 좋아진 게 당연하구나 하는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던 햄 반찬이었습니다. 이건 고기니까 단백질 보충에 좋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성분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기는 40%뿐. 나머지는 전분, 소금, 보존제, 색소, 향미증진제, 이름도 모르는 성분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요즘 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했던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 먹은 음식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포장지를 위해 먹은 거였구나. 며칠 후 동네 마트에 들른 할머니는 국산 배추김치라고 적힌 김치를 하나 들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국산인가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국산 배추일 수도 있고 수입산이 섞일 수도 있어요. 물량 부족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믿고 사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72세 할아버지는 유기농 채소 정기 배송을 받았는데 유기농 스티커만 붙었지 실제로는 일반 농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인증 마크도 없었고 무농약 표시도 없는 그 제품은 단지 포장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은 할머니는 나도 저런 거 샀던 것 같은데 하고 자신이 사둔 과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유통기한조차 불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가 컴퓨터로 작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속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리스트예요. 흰다리 새우를 대하처럼 파는 수입새우, 첨가물이 대부분인 햄, 소시지, 가공고기, 인증 없는 가짜 유기농 라벨 제품, 원산지 속인 김치나 쌀, 농산물, 저품질 고기를 등급 높여 속여 파는 육류. 할머니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속은 것도 속상한데 그걸 손주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프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밥상을 새로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대신 지역 농협에서 인증받은 콩과 나물을 사오고 된장국도 시판 제품 대신 예전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으로 직접 끓였습니다. 김치는 이웃집 박 여사님과 함께 배추부터 절이고 직접 담그기 시작했고 햄 대신 구운 두부를 손주 도시락에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잠이 깊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오랜만에 몸이 가벼운 것 같아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낀 건 할머니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침에 눈도 잘 뜨시고 표정도 편안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진짜 밥상을 만난 거야. 정순자 할머니의 이 변화는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한 울림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정직한 밥상 모임을 만들었고 시장에서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속지 말자 캠페인을 열었고 할머니는 그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이 작은 밥상이 저를 살렸고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그 위에 어떤 진실이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머니는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식탁이 바뀌고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느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엔 몰랐던 기분이 몸에서 피어났습니다.
잠이 잘 오고 소화가 되고 손주랑 나란히 걷는 길에서도 숨이 덜 찼습니다. 몸이 가벼워요. 숨이 쉬어져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빗질을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네. 그런데 그 무렵 동네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네 반찬이 바뀌었대. 김치도 직접 담근대. 고기도 농협에서 정직한 거 사다가 쓰신다더라. 몸이 훨씬 좋아지셨대. 그 소문은 이웃들 사이에서 서서히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게 앞에서 만난 박 여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어디서 식재료 사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여사도 몸이 안 좋지? 우리 같이 해보자. 진짜 밥상. 그날 이후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명이던 건강 밥상 모임이 7명, 10명으로 늘어나더니 보건소에서 담당자를 보내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웃끼리 반찬 레시피를 나누고 같이 장을 보고 정보를 모아 성분표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 제품은 방부제가 몇 가지나 들어갔는지, 이 고기는 등급이 맞는지, 이 새우는 진짜 대하인지 모두가 작은 탐정처럼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사건 하나가 동네를 흔들었습니다. 단골 슈퍼에서 판매하던 국산 김치의 라벨에 원산지 표기가 빠져 있었던 것. 할머니는 조용히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국산 맞아요? 가게 주인은 말끝을 흐렸고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보건소에 김치 샘플이 접수됐고 결과는 중국산 배추 사용 유통 경로 불명확. 소문은 퍼졌고 가게는 결국 사과문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판매하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작은 파란 책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손주가 직접 만든 할머니의 건강 밥상 노트. 그 안엔 직접 사본 믿을 만한 식재료 브랜드, 정직한 가격표, 포장지에서 봐야 할 3가지 체크 포인트, 그리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반찬 기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트를 쓰다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전단지 가격만 봤는데 이젠 내가 뭘 먹는지 진짜 알고 싶어졌어. 손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식사로 몸을 돌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을에서는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들을 모아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꽃밥상회. 꽃처럼 피는 밥상, 몸에 좋은 진짜 식재료, 마음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 할머니들은 매주 모여 식재료를 나누고 김치도 같이 담그고 몸에 좋다는 식단을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마지막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지 않아요. 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내가 다시 살아난 밥상. 처음엔 한 줄 한 줄이 어려웠지만 이야기를 꺼낼수록 그동안의 억울함, 속상함, 감사함, 기쁨이 조용히 스며 나왔습니다. 그 글은 어느 블로그에 실렸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도 비슷했어요. 이제는 저도 햄 안 먹어요. 정직한 밥상, 그 말이 참 좋네요.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강의를 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을 땐요, 싸게 사는 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음식은 내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요. 조용히 듣고 있던 어르신들 몇 분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식탁 위에는 잡곡밥, 나물, 된장국, 직접 구운 두부, 직접 담근 김치가 올랐습니다. 조금 덜 자극적이고 조금 더 정성스럽고 무엇보다 마음이 담긴 그 밥상. 손주는 밥을 먹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내 진심이야. 조용히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던 피곤함, 아무렇지 않게 먹어오던 식탁 위에 익숙한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몸을 바꾸고 하루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당신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함께 바꿔가요. 매일 먹는 한 끼,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사랑이니까요. 꽃다방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되기를 바라는 채널입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연결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더 많은 이에게 닿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식탁에 진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